안녕하세요. 친절한 세이씨의 마케팅 비밀과의 친절한 세이씨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정보 설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블로그 정보 설정은 여러분들의 이 프로필 창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보시면 작은 회색 버튼으로 에디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에디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블로그 정보 설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블로그 정보 설정에는 블로그의 제목과 블로그의 별명, 블로그 소개글, 그리고 프로필 사진 및 모바일 앱 커버 사진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블로그 제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블로그 탭에 이름이 적혀져 나오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 제목은 바로 이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블로그 제목과 내가 검색하려는 키워드가 연관도가 있으면 사람들은 더 전문성 있는 키워드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블로그 제목을 잘 짓는 것도 블로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 제목에는 두 갈식이라고 하죠. 중요한 키워드가 앞쪽에 배치되도록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블로그 제목이 노출될 때 만약에 글이 길게 되면 블로그 제목이 길어진 뒷부분은 점점점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앞쪽에 한 8글자 이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갈식으로 제목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제목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들에게 자주 보여주고 싶은 키워드 또는 여러분들이 주제로 삼고 있는 것들이 키워드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진을 찍는 사진 블로그다 라고 하면 사진작가 누구누구누구의 뭐뭐뭐한 블로그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쪽에 사진작가라는 키워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들은 그 블로그의 글을 조금 더 신뢰하고 사진작가의 글을 먼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별명입니다. 이 별명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이 별명이 바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누군가가 와서 소통을 할 경우 자, 이렇게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주겠죠? 자, 댓글 한번 볼게요. 댓글창을 열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블로그에서 소통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하게 되냐면 최작가님, 모공녀님, 네이처님, 잉짱님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닉네임으로 사람을 기억하게 돼요. 왜냐하면 블로그는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닉네임으로서 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여러분들이 타인의 블로그에 가서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블로그에 댓글을 달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블로그는 여러분들을 이 퍼스나콘이라고 하는 아이콘과 이 우측에 보이는 블로그의 별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별명을 잘 지어주시면 이 부분 자체가 나를 소셜에서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되는 좋은 닉네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지 않게 나만의 특성이 담긴 그런 별명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블로그 별명을 설정하실 때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네이버 첫 화면에서
보시면 메일 카페 그리고 블로그라고 적혀 있는 세 번째 탭이 있는데 그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블로그 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블로그 홈에도 또다시 이렇게 검색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검색창에 별명 아이디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 블로그 별명을 한번 이렇게 적어서 검색을 해주세요. 자, 저 같은 경우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친절한 세이씨는 단 한 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별명이라서 그 소셜 안에서 제가 블로그 안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친절한 세이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기억하기가 더욱 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다른 많은 키워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키워드를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쓰시는 귀요미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귀요미라고 한번 검색해 봤더니 무려 6,798건이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특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기억할 수도 없고 귀요미라는 아이디를 쓰는 수많은 분들과 나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별명 짓기 전에는 반드시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블로그 홈에 오셔서 별명 아이디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디를 꼭 한번 검색해서 유일한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닉네임으로 이렇게 별명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소개글을 보시면 이 소개글 같은 경우는 PC 버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도 노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자기소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블로그에 와보시면 프로필 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상단에 블로그에 들어오자마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의 글을 볼 때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글을 볼 때도 똑같이 이 윗부분에는 동일하게 프로필 창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프로필 창에 채우는 이 자기소개의 내용은 나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작은 나만의 광고창이라는 것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꼭 알리고 싶은 웹페이지 주소라든지 쇼핑몰 주소라든지 또는 내 SNS 주소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와 같이 사람들이 나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내게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궁금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게 소개글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블로그 프로필 사진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 프로필 사진은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이 블로그의 타이틀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보시는 것처럼 움직이는 움짤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자, 보시는 것처럼 정지된 화면이 있다가 쭉 내려보니까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이쪽으로 시선이 가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이 프로필 사진을 움직임이 있는 움짤 사진으로 만들었을 경우 하나의 배너 광고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움직이는 움짤 이미지로 만들어서 올리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모바일 앱 커버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바일에 보일 수 있는 화면인데
커버 사진 예시를 한번 보면, 자, 블로그에 만약에 모바일로 접속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커버 사진이라고 하는 영역은 여러분들 블로그를 한눈에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역시 여러분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넣어서 임팩트 있게 한눈에 보더라도 내가 누구야, 난 어떤 거라는 블로그야 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신 뒤, 자, 블로그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도 등록 버튼을 이용해서 각각의 사이즈에 맞춰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프로필 사진을 아까 제가 GIF 움짤 이미지로 권장을 해드렸는데, 자, 가로의 사이즈는 161픽셀로 썸네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사진이나 너무 작게 올리실 경우에는 이 부분의 사진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이즈를 맞춰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GIF나 PNG 이미지 사용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고 JPG는 화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이 정보 설정에는 모바일 앱 커버 사진도 마찬가지로 확장자를 이렇게 GIF와 PNG 이미지로 권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집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블로그 그 프로필 사진 움짤 이미지 어떻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좀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새 창을 열어주신 뒤 여기에다가 검색을 해봅니다. 포토스케이프. 자, 포토스케이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무료 다운로드라고 해서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확인 후 다운로드 해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치가 이렇게 자동으로 되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설치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포토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를 쓰시던 맥을 쓰시던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포토스케이프 실행하기까지 되시면 마침 버튼 눌러주시고요. 새로 나오는 창이 이렇게 뜨게 되면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된 겁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시면 여기에서 GIF 애니메이션이라는 버튼이 위쪽에도 있고요. 또는 1시, 2시, 3시, 4시, 4시 방향에도 GIF 애니메이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자, 지금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왼쪽 위에 보시는 부분이 바로 탐색기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진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사진을 불러올 때 쓰는 부분인데요. 저는 GIF로 만들고 싶은 사진을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뒀기 때문에 바탕화면을 선택했더니 아래쪽에 이렇게 사진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움짤 이미지, GIF로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한 뒤에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회색 창에 드랍을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클릭을 한 뒤 오른쪽 창으로 드랍 해서 드래그 앤 드랍 옮겨주시면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쓴 2가지 책과 친절한 세이씨라는 저의 로고 그리고 제 얼굴이 들어간 사진 4가지를 해봤고요. 지금 보시면 사진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좀 그 프로필 이미지에 맞게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우측,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그 메뉴에서 캔버스 크기 지정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프로필 사진은 161이었기 때문에 사이즈를 161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161로 하고 조절을 해봤더니
지금 사이즈가 동일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이때 가로 사진과 세로 사진 사이즈가 다르면 저처럼 이 우측에 있는 항목도 좀 조절을 해주시면 적절한 사이즈의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캔버스 크기 지정까지 해주고 이 위쪽을 보시니까 표시 시간 변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시간 변경은 어떤 거냐면 이 표시 시간을 이렇게 짧게 바꿔주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요. 표시 시간을 좀 길게 바꿔주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전환 효과 변경이라는 걸 또 선택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디졸브 효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효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효과적일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한번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는 슬라이드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프로필 이미지를 움짤로 다 만들어지게 된 건데 이제 저장할 일만 남았어요. 오른쪽 위쪽에 사진 추가 버튼 아래쪽 보시면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에 파일 이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GIF, 저는 프로필 GIF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할 건데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프레임을 변환합니다. 저장했습니다. 라고 팝업이 뜨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한번 볼까요? 잘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프로필 GIF가 생성이 됩니다.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잘 움직이죠? 자,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저장을 해볼 텐데요. 정보창에 프로필 사진에 등록이라는 메뉴 눌러주시고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 이미지 첨부의 찾아보기 버튼을 통해서 아까 저희가 저장해놨던 바탕화면에 있는 프로필 GIF를 열기를 통해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고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블로그 프로필 사진이 잘 저장이 됐을 거고요. 그 아래쪽에 모바일 앱 커버 사진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 블로그에 이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제가 한번 캡처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바일을 통해서 블로그 앱으로 블로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블로그 모바일 표지가 보여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블로그 모바일 표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 명이라든지 블로그의 이런 닉네임이 이미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반복적으로 적어주시지 않고 이미지로만 좀 넣어주셔도 되고요. 대신에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라든지 뭐 연락처 같은 걸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사이즈를 보실 때 만약에 정사각형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양옆에 글씨가 좀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글씨가 만약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 텍스트에 배치되는 거를 가운데를 중심점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블로그 이름이나 별명이 들어가는 자리에 가려지지 않는 부분으로 디자인을 넣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시고 모바일 앱 커버 사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블로그에 처음 들어와서 접속하게 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내 블로그의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 커버 사진도 마찬가지로 등록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집해 놓은 이 모바일 스킨을 열기를 통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 이렇게 넣어주시면 모바일 앱 커버 사진도 수정이 됩니다.
그 아래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버튼이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퍼스널콘이라고 하는 나만의 특별한 퍼스널 아이콘으로 지정할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정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블로그 설정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 블로그에 한번 가볼까요? 내 블로그에 갔더니 자, 이 위쪽에 블로그 명이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니 블로그 별명 잘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돌아가는 프로필 사진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모바일 앱 커버 사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앱을 통해서 접속하시게 되면 네이버 블로그 앱에 내 블로그라는 버튼을 누르셨을 때 예쁜 블로그 커버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셜 브랜드, 휴먼 브랜드, 나만의 스토리 들어봐 사람북.com